휴전이 발효됐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산발적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사실상 휴전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카운티 정부가 최고위 선출직인 셰리프를 중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정부가 퇴출시킨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각종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위반이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의 교체 의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확전 위기로 치닫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휴전 합의를 전격 밝히며 갑자기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휴전 발효 3시간 반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트럼프가 또 나섰습니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휴전은 발효됐다, 위반하지 말라고 썼고 맹방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중대한 위반이라며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And now I hear Israel just went out because they felt it was violated by one rocket that didn't land anywhere. But we have to have Israel calm down.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불안한 휴전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겁니다.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 입장에선 발을 더 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을 향해선 정권 교체 의도가 없다고 밝히며 일종의 화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휴전 합의 전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가 입장을 바꾼 건 이 정도면 심판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휴전 합의는 시작부터 불안정해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중재하면서 양측은 일단 휴전을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며 시작되는 휴전 발효 시각은 이스라엘 현지 시각 24일 오전 7시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 반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한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허위라며 미사일 발사를 부인했습니다. 위태로운 휴전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만류로 가까스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적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이란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휴전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수도 테헤란에선 수천 명이 모여 승리를 자축하고 이란군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을 수용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일상으로의 복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IBA는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됨에 따라 이스라엘군이 학교와 직장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문인 벤구리온 공항을 시작으로 주요 공항의 운영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נתב"ג יפעל 24 שעות, כולל בשעות הלילה. השדה בחיפה יפעל בין השעות 8 בבוקר ל-10 בלילה. 양측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국제 규범에 따라 미국과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겠다 밝혔지만 휴전의 호재가 더 컸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1.43% 오르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전격 발표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덕분입니다. 채권 시장도 강세를 보이며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하락했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휴전 소식 영향이 더 컸습니다. 파월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소비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여전히 괜찮은 만큼 좀 더 지켜볼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의견입니다. 물가에 대한 관세의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The reason we're not is the forecast by all professional forecasters that I know of on the outside and the Fed do expect a meaningful increase in inflation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중동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해선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날도 6% 넘게 내린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도 6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약 보름 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첫 지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방정부가 주립대학을 진학하는 불체 학생들에게 유학생 학비가 아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인데 지금까지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법 체류 학생들은 유학생보다 3배 이상 적은 학비만 내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를 부당한 수혜로 보고 있는 겁니다. LA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근거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이 같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학 시스템 내에는 약 8만여 명의 불체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소송이 제기돼 연방정부가 승리할 경우 불체 학생들에게는 유학생과 동일한 학비가 청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 허위로 등록한 뒤 각종 지원금을 챙겨 달아나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 이 같은 사기 등록을 선별한다는 계획인데 이미 손실액이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 접수된 등록 지원서 중 31% 상당이 지원금을 노린 가짜 신청자의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들이 도용된 신분을 이용해 허위로 신원을 만들어낸 뒤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들을 수업에 등록시킨 겁니다. 간단한 서류 등록만으로 학비는 물론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범죄입니다.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캘리포니아주 수급받은 지원금으로 여행이나 쇼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11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들의 명의로 전달됐지만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그동안 무료였던 등록 신청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해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올 가을부터는 지원금 신청 학생들의 실물 신분증을 검사해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사기범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나타낼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팜스프링 난임 클리닉 자살 폭탄 테러 공범으로 기소된 30대 한인 남성 용의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교정당국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난임 클리닉 자살 폭탄 테러 공모 혐의로 수감 중이던 올해 32살의 한인 남성 용의자 박종현 씨가 LA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사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달 17일 폭탄 제조에 사용된 질산 암모늄을 직접 구입, 배송해 테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 씨의 공범 바르커스가 어느 개인도 태어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 더 낫다는 철학인 안티네털리즘이라는 극단적 사상을 공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에 따르면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폭발 테러는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폭발 현장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의 카운티 정부가 선출직 셰리프를 중도 해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을 정부가 퇴출시킨 첫 사례로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72만여 명, 한인 인구 만여 명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의 샌 마테오 카운티. 크리스티나 코퍼스는 지난 2022년 예비선거에서 카운티 치안을 총괄하는 셰리프에 당선됐습니다. 첫 라티노 셰리프이자 첫 여성 셰리프로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퍼스 셰리프의 권력 남용과 유해한 근무 환경 조성, 보복 인사와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발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코퍼스 셰리프가 자신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외부 인사를 조직 핵심 인력으로 채용했다는 이해 충돌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The board has no legal authority over my office. This is all political and malicious. The board and Mr. Callaghan are doing this despite the fact that the people of the county elected me by an overwhelming margin and continue to support me. 그리고 오늘 샌 마테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5명 슈퍼바이저 만장일치로 코퍼스 셰리프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직 공무원, 그것도 카운티 치안 수장이 정부에 의해 퇴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도하차시키려면 지역 유권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소환 투표밖에 없는데 이 경우 수십만 명의 청원 서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해임은 전례가 없습니다. 올해 2월 해고된 크리스티 크라울리 LA시 소방국장의 경우 시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임명직이었고 과거 비슷하게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알렉스 비아노에바 전 LA 카운티 셰리프도 2022년 선거에서 100년 만에 셰리프 재선에 실패했지만 임기를 마쳤습니다. 부패와 공권력 남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리바카 전 LA 카운티 셰리프 역시 임기를 마친 후에 사법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샌 마테오 카운티 정부는 시 헌장 개정을 통해 3개월 만에 해임을 결정했고 해임 권한의 근거로 사용된 시 헌장 개정안 메저 A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역시 선출직 공무원 해임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해임된 코퍼스 전 셰리프는 부당 대우라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10,000,000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개인 비리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직 공무원이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하차한 이번 사례를 놓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털어가는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는 공항 내 무료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공용 USB 충전 포트에 사용자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연결할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여행객들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공용 와이파이에 연결될 경우 사용자의 연락처와 메시지 비밀번호 등이 순간적으로 탈취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털어가는 와이파이는 언뜻 보기에 공항에서 설치한 정식 네트워크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이 설치한 가짜 와이파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공항 이름이 들어가거나 퍼블릭 와이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사실과 다른 겁니다. USB 포트 연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항 의자에 고의적으로 설치된 스캠용 USB 포트에 스마트 기기를 연결할 경우 비밀번호 등 데이터 일부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오면서 각종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의 오늘 한낮 기온이 체감온도 105도까지 올라가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국립기상청은 익스트림 히트 워닝, 즉 극심한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극심한 폭염 경보는 높은 기온의 습도까지 결합되며 체감온도 화씨 105도, 섭씨 40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에 기상당국은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자 뉴욕시 행정부는 전체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열린 고등학교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59명이 더위로 치료를 받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행사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는 107명이 치료를 받았고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결국 야외 졸업식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대중교통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TA는 지하철 온도 상승에 대비해 월요일 아침부터 냉방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뉴욕시의 지하철 차량 5,500대 전부의 에어컨 가동이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내 모든 쿨링센터는 일요일부터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뉴요크시 보건국은 노숙인 야간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거리 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거나 메스꺼움 또는 구토, 호흡곤란 및 현기증이 나타날 경우 의료당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투표용지 번역이 확대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내 정치학 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유권자 6,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 상당이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중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투표용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300만 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법과 주 법안에 따라 스페인어 이중언어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카운티 중 9곳은 이 두 가지 언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 관련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번역 투표용지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주관한 대학 연구소 측은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번역 투표용지를 제공받게 될 경우 앞으로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0세의 은퇴 후 8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금을 산출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퇴자금으로 31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금융 전문 사이트 고뱅킹 레이트는 최근 50개 주의 은퇴 생활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0세에서 80세까지 소셜연금 없이도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은퇴 자금이 필요한 주로는 하와이가 꼽혔습니다. 하와이의 은퇴 자금은 37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론 캘리포니아가 꼽혔는데 연간 생활비는 15만 5,117달러, 필요한 은퇴 자금은 약 310만 달러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매사추세츠가 273만 달러, 워싱턴이 253만 달러, 뉴저지 236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두고 거주 지역의 생활비 수준,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 이전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계획과 금융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가스 컴퍼니가 산불 피해를 겪은 알타데나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7만 5천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가스 컴퍼니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 7만 5천 달러를 파사데나 상공회의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올해 초 이튼 산불을 겪은 지역 상권들의 피해 복구에 사용될 수 있는데 임시 이전에 드는 비용이나 장비 교체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자원을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편번호 91001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했거나 현재 이어가고 있는 업주들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수급은 파사데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금은 파사데나와 알타데나 상공회의소의 공동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랠리 모드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오른 건 3주 만인데요. 내스닥이 오늘도 강세를 주도했고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5종목이 어제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반면 어제 폭등했던 테슬라는 상승폭의 30%를 반납하며 4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 심리는 매수 쪽으로 빠르게 쏠렸습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됐는데요. 오늘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4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중 S&P 500은 지난 2월 19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75% 아래까지 다가서며 3대 지수 중 가장 먼저 사상 최고치 경신에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더해 전체적인 상승 모멘텀이 건재하다는 기대감 역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휴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만 미 서부 시간으로 잠시 후 밤 9시, 동부 시간으론 자정을 기해 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 KBS 아메리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